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운전 중에 제가 인트로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올라간 기아 소렌토를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가 새롭게 내놓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1.6 터보 엔진과 60마력짜리 모터가 트랜스미션에 내장된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모든 차량, 좀 특히 돈 되는 비싼 차량에 많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가장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과연 어떤 놈인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메카니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시스템이 어떤지 등등등을 한번 차를 타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현대차, 기아 하이브리드 시스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참 좋은 차예요. 일단 승차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과속 방지턱과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가도 아주 편안하게 이 큰 덩치를 잘 받쳐주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끌고 가는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고요. 정말 조용한데요. 이 하이브리드 3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지요. 원래 이제 2.0 애킨슨 사이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6단 변속기, 이제 거기 1세대로 이제 YF 소나타에서 시작되고 LF 소나타 이제 그랜저 2세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세대 모델로 해가지고 변속이 빨라진 새 변속 시스템, 그리고 60마력의 전기 모터, 그 다음에 1.6 터보 엔진, 180마력의 1.6 터보 엔진, 그래서 시스템 출력 230마력을 내는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3세대 시스템, 그래가지고 지금 새롭게 나왔습니다. 초반에 제가 화두에 애킨슨 사이클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애킨슨 사이클이 가장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압축을 해서 폭발을 시킨 다음에 내연기관이 이제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 팽창된 공기를 이제 내보내는 양이 새롭게 들어온 공기를 압축하는 양보다 더 많이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공기가 들어왔을 때 덜 압축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요즘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냐면은 이제 밸브 타이밍을 가지고 구현을 해요. 그래서 압축을 하면 이제 새 공기가 들어오고 연료가 들어오고 이제 압축을 하잖아요. 압축을 쭉 하는데 그때는 이제 밸브가 닫히면서 이제 압축을 하게 되는데, 애킨슨 사이클은 이 압축 초반에 밸브를 열어둡니다. 흡기 밸브를 약간 열어둡니다. 그래서 압축이 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펌핑 로스죠. 그러니까 그 압축을 하려고 힘이 덜 들어가니까 압축이 더 잘 돼서 그만큼 효율이 올라간다는 건데, 주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기 끝을 막고 그냥 꾹 누르면은, 공기를 압축을 하면은 굉장히 뻑뻑한데, 그 막은 손가락을 떼고 쑥 누르면 이게 쑥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압축을 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비를, 이제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 연비를 좋게 하는 건데, 그 대신에 힘이 약하죠. 이 애킨슨 사이클이 3세대에 와서 아주 새롭게 변모를 했습니다. 바로 CVVD인데요.
이제 현대 기아가 이제 개발한 가변 밸브 듀레이션, 그러니까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엔진이 왜 재밌느냐 하면은요, 바로 애킨슨 사이클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브, 그러니까 엔진이 실린더에서 이제 그 압축을 할 때 흡기 밸브를 열어둠으로써 애킨슨 사이클 그 구현이 돼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힘은 좀 빠지지만. 그런데 그렇게 효율성이 높아지면 힘이 빠지는데, 이 CVVD 엔진은 힘이 필요할 때는 또 밸브를 또 닫아줘가지고 제대로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180마력이라는 준수한 출력,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이제 204마력까지는 내죠. 그런 이제 출력을 내는 1.6 그 터보 엔진이 탄생을 했는데, 그 엔진과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렌토에 처음 적용이 됐어요. 이 1.6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터보 하이브리드. 그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타보면은, 엔진 음이 뭐 아주 굉장히 부드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무슨 독일차의 그 질감은 아닙니다만, 힘이 충분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연비도 좋습니다. 지금 뭐 22.9도 찍혔네요. 지금 현재 합산 연비, 기름을 넣고 합산 연비가 지금 16.7이에요. 이 덩치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조용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또 힘을 필요할 때는 이렇게 힘도 쭉쭉 내면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단점으로 지적되던 그 변속기가 좀 속도가 빨라졌어요. 네,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이 3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었죠. 바로 엔진 오일이 늘어난다,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겨울철에 엔진 오일이 갑자기 막 확 늘어나가지고 리콜까지 했어요. 이게 왜 엔진 오일이 늘어나냐면은 퓨엘 다일루션이라 그러죠. 엔진 오일에 휘발유가 섞여 들어갑니다. 혼입이 됩니다. 이게 특히 그 직분사 엔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터보 엔진에서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겨울철에 가다서다 하고 엔진이 그 온도가 충분히 오르지 않았을 때 부드럽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 냉간시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연료를 더 분사를 하거든요. 연료를 더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직분사의 경우는 이제 피스톤에 이제 뿌려진 그 연료의 일부가 타지 않고 피스톤 링으로 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연료랑,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랑 좀 섞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엔진이 정상 온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달리면은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다서다 할 때 막히는 구간을 짧은 거리만 갔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차량은 온도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엔진이 계속 안 돌아가고 꺼졌다 켜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뭐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뭐 별 개선책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차 엔진 오일부터 찍어봤어요. 지금 8,000km 정도 주행했고, 아마 5,000km의 주행 그 엔진 오일 갈았으니까는 한 거의 3,000km 정도를 더 탔을 텐데, 엔진 오일 전혀 안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시승차는 아시다시피 약간 가혹하게 좀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 주행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서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아주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다서다 주행이 많다, 겨울철에 특히 가다서다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엔진 오일이 그 혼입이 돼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를 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아가 이 엔진 오일 교환 주기도 굉장히 짧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5,000km거든요. 가옥주 조건에서 5,000km. 그러니까 이건 좀 감안을 하시고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드 치는 게 아닙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 토요타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현대만 있느냐? 토요타도 연료 혼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료가 최대 5%까지 뭐 혼입이 됐던 사례가 이제 해외 그 사례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보니까 8%까지 연료가 들어갔다고 해요. 심한 건 15%도 있었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료 혼입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오래 떠들었는데 그 엔진을 직접 한번 엔진룸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쪽에 있는 이 덩어리 하이브리드라서 커버도 있고, 요게 이제 1.6 터보 CVVL 아니죠, CVVD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CVVD 유닛이 여기 좀 숨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이제 편심축으로 캠샤프트 드레이션을 조정을 하게 되겠고요. 네, 터보 엔진입니다. 거기에 이제 특이한 점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가운데 요 엔진과 트랜스미션 사이에 이제 토크 컨버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게 되겠고, 그래서 모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이 굵은 주황색, 오렌지색 와이어링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배터리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공급을 하기 위한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통도 같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엔진 냉각수는 요 뒤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배터리를 식혀주는 이제 냉각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제 인버터 이제 컨트롤 유닛이 다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요 자리죠. 요 밑에 트랜스미션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6단 미션을 통해서 이 차는 이제 전륜 구동입니다. 전륜에만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마력 그리고 60마력. 그래서 합이 원래 이러면 병렬식이니까 240마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드라이브 라인 로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엔진에서 나는 최대 출력 나오는 RPM 회전수와 모터의 그 최대 출력 회전수가 또 다르기 때문에 약 10마력이 줄어들어서 23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엔진 오일 막 늘어나고 뭐 리콜을 몇 번 해도 고치지도 못하는 이런 결함 덩어리를 왜 사느냐 그러는데도 참 이 차 잘 팔리죠. 대기 기간도 무려 뭐 1년이 넘어서 뭐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이 인기 모델 소렌토 하이브리드, 뭐 비결은요, 일단 자동차로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연비 좋고 힘세고 승차감 좋고 편안하고 넓고 조용한, 그리고 연비까지 좋은 차 소렌토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제가 밤에 끌고 나온 이유, 그리고 제가 이런 차를 밤에 운전하기를 또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 헤드라이트가 진짜 끝내줘요. 저 예전 리뷰에서도 제가 짚어드렸는데 정말 헤드램프가 넓고 밝고 멀리 비춰줍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LED 헤드램프를 장착한 차량 중에서 아마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앞에 보이죠? 3세대 하이브리드 1.6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말 열일을 하고 있고, 몇 가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꽤 뛰어난 상품성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두 번째 차, 제가 타볼 차는요, 제가 극찬했던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헤드라이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야간에 헤드라이트 테스트를 할 차는요,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파워트레인, 같은 플랫폼을 공유한 산타페를 두 번째 주자로 타보게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 빔 패턴이 조금 달라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이제 바로 앞에서부터 좀 밝게 아주 비춰주는, 그래서 앞에서부터 밝게 이제 비춰주는 타입인데, 얘는 좀 더 멀리 비춰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광량 자체는 조금 어두운 편인데요, 소렌토에 비해서. 그런데 밖을 이제 앞을 이제 더 멀리 내다보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먼 부분을 더 잘 비춰주기 때문에 얘도 나쁘지가 않아요. 빔 패턴이 중요한 먼 거리를 잘 비춰주고, 그리고 옆으로도 많이 비춰주고, 그런 부분이 괜찮습니다. 라이팅 얘기한 김에 이 차의 그 무드램프 얘기를 해보죠. 일단 이 조수석 앞에 크래시패드 앞에 이제 그 수납 공간을 살짝 파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은은하게 간접 조명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의 특징이 이제 센터 콘솔 아래에 이제 커다란 그 스토리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또 그 무드램프가 이렇게 비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좀 시야를 좀 이렇게 주위를 분산시키지 않는 좀 은은하게 약간 숨겨놓은 그 무드램프를 장착했습니다. 얘 지금 운전을 해보면은요,
잘 나가요 차가. 이제 답답함 없이 밟는 대로 쭉쭉 나가주는 부분, 요거 일상 중에서 참 괜찮거든요. 특히나 이런 등치의 차가 괜찮습니다. 이제 혹자는 1600cc짜리 엔진을 쥐어짜서 이런 등치를 끌고 나가면 엔진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0마력 하는 터보 엔진하고 60마력 하는 전기 모터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가기 때문에 그 60마력짜리 그 전기 모터가 계속 어시스트를 해주니까 이 터보 엔진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꽤 깊이 밟아도 이렇게 엔진이 막 나 죽어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마치 6기통 엔진, 힘이 넘쳐나는 6기통 엔진처럼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차를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가줍니다. 이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고요. 디젤이 이제 퇴출되고 있는데, 이제 디젤 엔진의 그 토크발, 발전하자 쭉 나가는 그 토크발이 좀 아쉽다 그런 사람들, 이 차 딱입니다. 얘가 그 디젤 엔진의 그 초반 그 토크, 초반 가속까지, 반응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훨씬 조용하기 때문에 참 괜찮은 파워트레인입니다. 일상 중에서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파워트레인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덩치에 걸맞지 않게 꽤 날렵한 거동을, 그리고 반응성을 보여줬던 이 파워트레인이 와인딩 주행에선 어떤 느낌을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4분의 3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처음에는 이제 에코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하겠습니다. 변속기는 오토 모드로 놓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고 이제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참 좋아요. 이 3세대 소렌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투싼 스포티지도 그렇고, 브레이크가 꼭 유럽차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페달 담력이 단단한데 그러면서 또 잘 들어요. 아주 네. 악셀 반응이 확실히 빨라졌죠. 변속기도 빨라졌네요. 변속기 반응도 아주 빨라졌고요. 브레이크는 여전히 잘 듣고, 스티어링도 살짝 무거워졌는데 저항이 좀 더 있네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좀 돌아오려는 좀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 모드가 난데, 스포츠 모드보다. 무거워지는 것도 무거워지는 거지만 쓸데없이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운데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언더스티어. 변속기 반응이 워낙 빠릿빠릿 좋아져 가지고요. 이제 좀 차 좀 탈만하네. SUV용 타이어입니다. 이 범프 구간이 어떨까요? 네, 출렁출렁 하지만 꽤 잘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ABS가 걸렸어요.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를 중간에 했죠. 2020년인가요?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다시 얼굴을 많이 뜯어 고쳤는데요. 실패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호불호가 갈린다 뭐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는데, 얼굴 생김새를 본다면 실패작입니다. 잘못 페이스리프트를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이 못생긴 얼굴 때문에 판매량에도 좀 영향을 미칠 정도였죠. 그에 비해서 소렌토는 참 완성도가 높죠. 그 면과 선 그리고 점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연결이 돼 있고, 디자인의 연결성이 좋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잘생긴 얼굴 그리고 우락부락한 몸매 이런 거를 잘 어우러진, 그래서 더 나은 디자인을 보여주죠. 사실 산타페도 보시면은
옆모습을 보면 이제 원래 디자인이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몸매가 좋아요. 근육질의 몸매 괜찮습니다, 디자인이.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안 어울려요. 예. 뭐 디자인의 완성도를 떠나서, 호불호를 떠나서 좀 많이 아쉬운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실내에 들어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면은 산타페가 훨씬 인투이티브하고 더 깔끔합니다. 더 잘 맞아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과 면의 그 연결성, 디자인의 연결성, 이런 게 완성도가 훨씬 높아요. 특히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이제 이 대시보드, 이 크래시 패드가 굉장히 높이가 낮습니다. 낮아서 이렇게 앞이 퍽 트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낮게 시작해서 이제 윈드실드 앞에서는 좀 이렇게 높아지긴 하는데, 요 부분, 제가 손을 가리치는 요 부분을 낮게 함으로써 지금 보시면은 이 윈도우 라인, 벨트 라인, 문과 그 유리창 사이 그거보다 더 낮게 돼 있죠. 그렇게 낮춰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항공모함의 데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시원한 개방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디자인 참 그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로팅 스크린의 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예, 오늘 그대로 좀 간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처럼 이렇게 경사가 져서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는 슬로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스위치를 아주 잔뜩 넣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위치, 그러니까 물리적인 스위치, 아날로그 스위치가 많은 게 더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버튼식 기어 셀렉터는 저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아서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착좌감 같은 경우도 두 차가 모두 다 편한 편인데, 산타페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저같이 이렇게 허리가 긴, 앉은키가 큰 사람에게 이 보통 이제 앞자리에 그 등받이가 좀 짧은 편이었거든요. 이만큼밖에 안 올라와서 이제 제 어깨까지 다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결점이 있었는데, 얘는 아주 잘 받쳐주고 편안합니다. 쿠션도 편안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 같은 나파 가죽도 얘가 더 부드럽고 좀 촉촉한 느낌을 줍니다. 리어 시트는 얘는 캐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더 편하죠, 저게. 리어 시트는 다만 좀 등받이가 조금 낮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레스트를 좀 올려서 낮은 등받이를 좀 상쇄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하고요. 3열 시트가 있는데, 3열 시트는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이게 탐켄치 에디션. 이 모델이 참 특이하게 그 페이스리프트를 한 모델이에요. 아마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한다, 이제 부분 변경을 한다 하면은 그냥 겉모습, 앞뒤 범퍼, 뭐 그릴 그 정도만 바꾸고 뭐 소소한 개선사항만 이렇게 주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얘는 놀랍게도 플랫폼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타페 TM이 이제 2세대 플랫폼이었어요. 그러니까 LF 소나타, 그랜저 IG, 이제 그거와 이제 공유하는 그 2세대 플랫폼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이 4.5세대죠. 그러니까 TM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3세대 플랫폼을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주행 특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페이스리프트지 거의 풀체인지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이것도 새로운 그 파워트레인이 올라간 거죠. 아주 특이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안타깝게도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바람에 오히려 판매량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대신에 디자인이 좋은, 그리고 차도 좋은 소렌토가 이제 잘 팔리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단점, 특히 그 현대 기아 이번에 나온 그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소렌토를 타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 차량 모두 진짜 없어서 못 파는 차죠. 대기도 엄청 길고요. 집에서 마트만 다니고 짧은 거리만 장만 보러 다니고 애들 학원이나 데려다 주고 그런 용도로 쓰실 거라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는 거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엔진 오일이 늘어나고 그 연료가 혼입되는 그 현상이 이렇게 짧은 거리를 주행하는 거, 엔진열이 충분히 오르지 않는 짧은 거리를 주행하는데 그런 차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일반 가솔린 차량도. 근데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껐다
켰다 하니까 더 심하죠 그게. 거기에 이제 엔진 매니지먼트가 잘못돼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1리터씩 엔진 오일이 늘어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아무튼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 용도로 쓰시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 하루에도 100km 이상씩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셔야 연료비로 그 가격 차이를 뽑을 수가 있어요. 뭐 거의 400~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일반 모델하고. 진짜 그냥 동네 마실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하루 주행거리가 10km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일반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 그냥 특히 그냥 일반 가솔린 모델을 구입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현대기아의 그 3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1.6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이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타고 다닐 때는 힘이면 힘, 뭐 NVH, 그러니까 사운드면 사운드, 뭐 하나 어디 모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완숙기, 그러니까 정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2세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소나타, LF 소나타를 몰면서 항상 느꼈던 단점이, 제가 이런 길을 이제 오면은 완주를 못 합니다. 배터리가 다 소모가 돼 버리기 때문에 완주를 못 하는데, 3세대 모델은 밤에 달려봤지만 이런 그런 문제도 없어요. 배터리 그 용량 그 매니지도 아주 잘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더 재밌게 탈 수도 있고, 실용성도 좋고, 연비도 좋고 그런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많으시고, 짐도 많이 싣고 다니시고, 장거리 여행을 많이 다니신다면은 아주 딱인 차죠. 승차감도 좋고 조용하고, 가격이 비싸도 이 가격대에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라브4라든지 티구안이라든지 그런 거보다 애가 좋아요. 차가 더 그러니까 주행 성능 그런 걸 떠나서 완성도라든지 편의 장비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차를 씀에 있어서의 그 완성도가, 얘가 상품성이 더 좋습니다. 가격도 더 싸고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정말 많은 곳에 지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투싼 스포티지부터 시작해서 산타페, 소렌토, 그리고 이제 그랜저 K8,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카니발에도 들어간다고 하죠. 이게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는 현대기아의 그 차세대 이제 기둥이 될 파워트레인입니다. 완성도 높고요. 쓰는데 문제 없고요. 그 오일 늘어나는 이슈 문제, 이것도 겨울철에만 좀 조심하시면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와 기아 하이브리드, 최신 하이브리드 차량 두 대를 한번 타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상품성과 가치를 가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거든요. 전 세계에 내놔도, 글로벌에 내놔도 전혀 꿀릴 게 없는 아주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리뷰 마치겠습니다.